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국 사태에 이은 남국 사태가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기 유튜브 따따부타 진행자이신 네. 배승희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뭘 이렇게 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게 최초로 폰까지. 초강력 펀치를 한번 날리시려고요. 이렇게 아, 정치 펀치라면서요. 이게. 아, 그렇군요. 이게 누구한테 불타는 날리시려고요? 일단 남국이한테 날리는 겁니까? 아니 일단 이거 네. 민주당한테 좀 네.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불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죠. 불타는 일단 주먹으로. 이재명 대표, 돈봉투, 코인. 돈봉투 코인. 예. 저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네. 코인도 다 잃었는데 아.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분노가 이끕니다. 네. 분노가. 거기에 막 불타오르네요. 그러니까요. 불꽃이 막. 오늘 강력한 펀치를 야. 펀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펀치뿐만 아니라 이 말 펀치까지 오늘 한번. 아니 우리 여기 정치 펀치 네. 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다 배씨잖아요. 맞아요. 저도 배씨잖아요. 맞습니다. 와, 오늘 이게 수리 최초로. 배시네. 네. 아. 배트리오 배배배. 아닙니까? 야, 배트리오. 그러네요. 오늘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사상 처음으로 똑같은 종씨 3명이 트리오로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쓰리배의 정치 펀치 네. 기대해 아, 주시고요. 네. 김남국 의원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위 제소라는 게 지금 네. 국회 윤리위로 넘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 윤리위는 지금 개점 휴업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 닫힌 가게에다가 저기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쇼다. 쇼다. 그리고 사실 윤리위가 지금까지 열려가지고 누구 한 명 징계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윤리위에서 네. 징계한 건보다도 또 징계가 2번 있었는데 네. 91년 윤리위 특위가 만들어지고 네. 징계가 2번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강용석 변호사고요. 네. 그때 성희롱 발언으로 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가 바로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거요? 2022년 5월 달에 네. 그 김기현 대표 말로는 본인 말로는 네. 자기가 그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너무 공격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징계를 당했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거기 뭐 상임위에서 잠깐 자리에 한번 앉았다고. 그걸 네. 갖고 징계했죠. 근데 그거 다 또 저기 뭐죠? 헌재인가 어디 가서 네, 권한쟁의 해가지고. 무효됐어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보면은 검수완박 해가지고 네. 그 상임위원장 그 자리 해서 네. 징계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징계안 올려가지고 네. 2022년 5월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면 통과가 되는 개정 그렇죠. 휴업 상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또 그냥 유야무야하면 또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유야무야 되는 건데 네. 좀 재밌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가 네. 지난번에 체포동의안도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정의당에서도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사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예. 아, 네. 그리고 비명계도 그 의원총회 하니까 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앞에서 막 성투대를 네.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 비명계의 자장이 네. 나타나가지고 네. 이걸 제명안을 올리자 어. 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좀 압박하고 네. 국민의힘은 당연히 제명에 참여할 네. 거 아닙니까? 거기다 그렇죠. 정의당 포함하고 비명계 포함하면 네. 이게 뭐 설사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그 아. 카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약간의 그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 네. 네. 민주당도 흔들 수 있는 제명안 아닐까 아. 그런 생각도 그렇죠. 해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내년 총선을 네.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도 마냥 버틸 수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 마지막에 몰리면 꼬리 자르기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 꼬리 자르기도 보니까요 네.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생각했을 때 네. 자기 주변에 이 사람을 꼭 데려가야 된다는 사람은 안 자르고 아. 예를 들어 뭐 김용
네. 정진상. 이래서 절대 안 자르잖아요. 아, 자르면 자기도 날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아하. 근데 유동규 씨는 잘랐잖아요. 네. 아, 거긴 측근 아니라 그랬죠. 측근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고 김문기 씨는 모른다 그랬고. 모른다고 했고. 자식도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아들도 남이라 했어요. 네, 와이프는 못 버리나 봐요. 근데 아, 참. 김남국은 지금 네. 와이프급인가 아. 못 버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 근데 아니, 여기가 지금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P2E 합법화 그리고 규제 완화 이게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혹시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의 코인 투자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직접 투자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이 네. 만약에 정말 그 코인을 본인 돈을 투자해서 네. 그 정도를 불렸다고 하면 네. 그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그 주식을 하더라도요. 예. 네. 한 돈 1,000만 원 넣어놓으면은 네.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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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부터 3시까지 무조건 그 주식만을 보고 계속 있어야 보고 돼요. 있어요. 네네. 근데 코인은 24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24시간 동안을 자기 돈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뭐 안 보는 시간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예.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그 15억을 손해 보고 다른 코인으로 바꿨다는 글쎄 거죠. 말이에요. 예.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이라면.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예, 예. 아하. 그런 의혹이 되고 네. 그다음에 좀 뭐 얘기를 하겠지만 FIU에서 이 이상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거래라는 것이 단순히 뭐 코인을 여러 개 했다 이게 아니라 네. 코인을 통한 현금, 이 현금화 과정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네. 예, 예. 근데 김남국이가 이상하다고 지목된 이유가 바로 현금화에 있다면 아, 네. 이거는 자기 돈의 현금화가 아니라 남의 돈의 현금화가 아니겠는가. 네, 네. 아하.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돈이 많은 의원이 아니었어요. 자기 거지라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이 뭐 저기 빗썸인가 어디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남국한테 당신 이 돈이 출처가 40억 어디냐 그랬더니 뭐 비트토렌트에서 번 돈이다. 네. 아니 비트토렌트 투자액은 해서 번 돈 10억밖에 안 된다 그래도 어디서 났느냐? 지금 또 말들이 많아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큰 자금의 저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아.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위원님도 네. 김남국 변호사 시절부터 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변호사 맞죠. 시절에 같이 방송 많이 했죠. 네, 방송 많이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네. 그 좌파 패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게 네. 김남국이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 그 아하.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그때부터.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한 게 그 네. 친구 사무실 안에 예. 코인 벌어서 사무실 접었어. 아하. 그런데 이제 방송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게 이면지 아닙니까? 네. 이걸 다 가져가요. 수거해서. 아하. 그래서 야 쟤는 왜 저렇게 거짓 코스프레를 하냐. 그때도 아, 그런 말이 세상에. 있었거든요. 네. 그 저는 아하. 만약에 이걸 누가 제기한다면 전 그 좌파 패널 이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냥 그 정도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사실 그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저희도 아는데 네. 그 의원들 모르겠어요. 아하. 그런 점에서 네. 그 이 이후의 상황들이 네. 뭐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 요즘 누가 현금을 주고받습니까? 코인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솔깃할 거 아니에요. 정치 자금도 네, 코인으로 네. 주고받는다. 그 돈이란 게 지금 마약 거래가 네. 현금으로 이루어집니까? 던지기 아. 수법하면 코인으로 지금 거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은 코인이라는 것이 현금화가 되니까 코인으로 받는 거지. 이 마약상들이 코인이 현금화가 안 되는데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네. 아, 못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에 현금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 네. 남의 돈도 특히 선거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이렇게 받지 아, 않았을까? 코인으로 예. 주고받는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네. 아. 아니 지금 연일 김남국 의원 이 뉴스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뭐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하신 지금 분들 제가 이 많을 방송 거거든요. 오기 직전에 예. 네. 제보를 받았는데 네. 아, 제보. 저도 좀 보니까 인맥이 넓더라고요. 네. 이야, 제보. 어떤 제보가 제보입니까? 왔는데 김남국이 가평휴게소에서 지금 웃고 있는 아,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여기서 네, 공개하겠습니다. 가평휴게소요.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어서 오전 9시 한 네. 40분 정도거든요. 네. 지금 40분인데. 실시간 상황인 거죠? 실시간 시간입니다. 가평휴게소 뭐 하러 갔을까요? 코인 채굴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트렁크에서 뒤에 누가 있는데 아. 아주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까? 네. 전혀 뭐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아, 네. 지금 징계 징계 윤리위에 상관없다는 올라가는 거죠. 징계 받을 사람이 징계받은 사람 상관없다는 어디 거죠. 놀러 가고 있는 건가요? 이 가평휴게소에 왜 갑니까? 아. 하필이면 강원도에. 아, 글쎄 말이에요. 가평휴게소는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어디로 넘어가면 강원도죠. 강원도 동해로 간다는 거 네. 아닙니까? 아하. 동해 바다를 왜 갑니까? 지금 이 시점에. 아하, 네, 이분은 뭐 그렇군요. 징계 상관없이 나는 코인만 있으면 나는 돼. 코인만 있으면 된다. 코인 갖고 소풍 가시는 건가요? 네, 아하. 이게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지금 궁금한 점이 많은데 네. 지금 여야가 징계 절차를 놓고도 좀 입장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징계안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절차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네. 있잖아요. 오늘 그 방송에 네. 모니터를 하면서 예. 네. 또 민주당 패널 뭐라고 얘기 하나 들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뭔 절차를 절차요? 그 절차를 지켜야 된대요. 절차를 지켜서 징계를 해야지 네. 된다는 네. 겁니다. 아니 국회의원의 징계라는 것이 네. 도덕적으로 이미 타격을 받으면 거기서 국민들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죠. 네, 네.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민주당은 또 갑자기 절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절차가 만약에 지켰다 하더라도 그러면 김남국이가 또 다시 네. 그 절차 그 징계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또 법적으로 갈 겁니까? 네.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 그 코인 거래 과정에서 네. 혹시나 무상으로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네, 근데 무상으로 뭐 코인 받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관련이 없다면. 네, 근데 그걸 받아서 어떤 이득을 줬다면 그땐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뭐 모르시겠지만은 이혼 사건 하잖아요. 네. 이혼 사건하면 남편이 몰래 코인을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인데 비트코인 500만 원대 남편이 들어간 거예요. 네. 이혼할 때쯤 되니까 그게 4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만 사도 그게 아. 500만 원짜리가 4천만 원이 됐는데 그럼 네. 아내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재산 분할 대상 아니냐. 내놔라. 네네. 반 내놔라. 아, 그 그런 소송이 경우가 굉장히 있었어요.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뭐 어떻게 판결이 되나요? 당연히 나눠야죠. 아, 나눠야 그러니까 되는군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지금 이혼 소송에서도 그렇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그 뭐 추징 몰수 대상도 코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는 뭐 그 법에는 코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네. 사실상 유가 증권으로서 아, 전환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그 코인으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예. 이거를 거래했다면 법안을 통과시켜주거나 혹은 그쪽에 이익을 줬다면 그렇죠. 이거 뇌물이 되는 거죠. 아,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코인 과세 유예 법안 그렇죠. 발의했고 예.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게임 모니를 가상 화폐로 인정을 해서 네. 그거를 합법화하는 이 법안도 자기가 공동 발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쪽 당시에 그 업계에서 그 게임 모니 합법화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 앞장서 준 거 아니냐? 그러고 받았으면 뇌물이죠. 그 입법 활동을 하는데 네. 대가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 뇌물이고 예. 예전에 그 예술 전문 대학을 학교로 바꿔주라고 해가지고 네. 돈 받은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 학교 그렇죠. 이름 바꿔준 것도 들어갔어요. 아, 그렇죠. 청원경찰법 한 것도 네. 그때 처벌됐어요. 다. 처벌됐어요. 그러니까 김남국이 만약에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걸 했다면은 네. 그건 당연히 처벌 대상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공짜로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식의 그 장경태 아. 논리는 아. 이거는 뭐 법을 모르거나 그렇죠. 한글을 모르거나 그분도 그냥 공짜로 벤치를 받은 거 아니에요 빼야죠. 혹시? 그러니까요. 그분도 또 청년 빈곤 그러니까요. 청년 코스프레 한 분 아니에요? 50만 원이 이제는 뭐 밥값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 아, 글쎄 그때 그 말이에요. 수준이 높아진 걸 보면은 이 새치 달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이 놈자자도 네. 이 자도 혹시 받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그 공약한 거 그때 예. 당시에 뭐 사실은 이 게임 그 머니 그리고 이 가상화폐 이걸 둘러싼 뭔가 이익 공동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 이재명 대표도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재명이 참 그 대선 때 저희가 이렇게 돌이켜 복귀를 해보니까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했는데 업비트 거래소에 가서 네. 빗썸에 가입한 이재명.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은행 가가지고 국민은행 앱을 깐 겁니다. 아, 얼마나 네네. 웃깁니까? 네, 그렇죠. 네. 웃긴데 그 사람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아. 업비트 일단 가상자산 다 똑같다 생각하고 네. 업비트에 갔는데 그게 업비트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빗썸 깔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리고 나서 한단 말이 이 코인 가상화폐 게임 화폐를 그 제한하는 것은 쇄국 정책이다 이런 발언을 맞아요. 하거든요. 세국 정책이라. 왜 하필 빗썸에 가입하고 그걸 또 왜 음. 쇄국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득을 주려고 했을까? 아하.
그러니까 네. 굉장히 머릿속에 빗선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 지금 여기가 국민은행, 우리은행인데 아. 거기 가서 국민은행 걸 하고 있다는 아. 것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국민은행밖에 없었다는 우리 거 아닙니까? 남국이 동생 생각해서 그러니까 빗선과 관련해서 그랬다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김남국 들면서. 의원 말고 또 다른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한 사람뿐이겠느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자진 신고하는 네. 그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좀 속 시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네.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 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국민의힘은 네. 코인이 뭔지도 지금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네. 네. 전수조사해도 안 나올 주머니에서 것이다. 이거 코인 꺼내는 거 아니야? 짤랑짤랑.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김남국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전수조사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김남국으로 촉발된 이 정치권 이슈를 보면은 예. 이 사람들이 청년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 정치라는 게 과거의 그 86세대 그리고 네. 이 뭐랄까요 기성 세대에 대해서 네. 할 네. 말도 하고 네.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 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성 세대에 부합을 해가지고 코인이란 거는 아. 법에 없으니까 네. 우리가 해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네.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86세대는 돈봉투 뿌리고 네. 그 밑에는 코인 뿌리고. 근데 이거를 법이라는 게 그 미비가 있으면 네. 자기들이 나서서 코인도 넣어야 된다. 그리고 네.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 없잖아. 네. 이거 우리가 새롭게 한 거잖아. 네. 우리가 받아 먹어도 되겠지. 이 생각 자체가 네. 문제인 것이고 아, 네. 그리고 그 여야 전수조사는 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김남국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 네. 남국이 해결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네. 꼭 김남국과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어.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 너 정말 이재명이 무죄라고 생각하니? 어. 백현동 대장동 무죄라고 아, 생각하니? 네, 네. 물어봤어요. 네. 전화가 왔길래. 예, 예.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LCT 있잖아. 니들은 어, LCT 있잖아 이러는 갑자기 거예요. LCT, LCT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LCT는 LCT고 네. 이재명은 어떠냐고 이렇게 아, 물어보니까 대답을 네.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너 뭐야? 그러면 딴 거 묻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는요? 그러니까 누구는요? 김남국에 대한 우리 코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야 전수조사 지금 왜 합니까? 그럼 자기들부터 하라고 하세요. 아. 야당부터 하고 나서 뭐 김남국도 포함해서 해보니까 이렇더라. 네. 자 국민의힘 어떠냐? 니들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지금 뭐 여야 전수조사하자고 하는 것 자체 물귀신 작전이에요, 네, 사실은. 입법 미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법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지금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논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재산 신고라는 게 그 YS 때 이미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과 명예 중에 돈을 선택할 거면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그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거기 없다 하더라도 예. 돈을 선택한다면 나가야죠. 그렇죠. 근데 안 나가고 예. 그 입법 미비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한다? 이거 있을 수 없네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네. 본회의에서, 청문회에서 그것도 법사위 이것만 하고 아닙니까? 있는 사람이 법사위 왜 아닙니까? 합니까?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번 남국 잠시만요. 네. 저도 코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방송 중간에 좀 곤란한데요. 아니 거 보세요. 방송 중에 우리 이렇게 하면은 네. 바로 이게 네. 못 나와.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하다가 제가 다른 말을 했어요. 네. 지금 뭐 갑자기 김남국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김기현 대표 얘기했어요. 예. 네. 이러면 정신이 나고 그렇죠, 코인에 정신이 그렇죠. 나갔구나 하면서 나가라고 할 퇴출 대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세비를 받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정말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남국 사태가 조국 사태에 이제 이어서 아니면 조국 사태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네. 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남국 사태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강남권 어린 아이들이 예. 그런 농담을 한대요. 네. 야, 쟤네 아빠 아직도 민주당이야. 아, 실제로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오. 그 초등학교 애들 모이잖아요. 네. 야, 어머. 얘네 집 아직도 민주당이래. 아, 네. 부모들이 아직도 민주당이래.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막 한다는 거예요. 아,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쳤군요. 왜냐면 세상에.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 보면서 또 아. 정치극 보면서 네. 아 이게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이재명이 과거에 그 광주인가 어디 그 대선 때 갔는데 네. 거기서 아이들이 이재명 거짓말쟁이 아. 범죄자 이렇게 막 얘기한 게 영상에 나오기도 아,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강남권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명스럽다가 나빴는데 이제 남국스럽다 하면 더 나쁜 걸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건요. 예. 예. 조국 사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좀 좋은 대학 보내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조국 사태 때 나온 얘기가 강남에 다 이렇게 합니다. 글쎄요, 옛날에 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자식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막 자기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네. 좀 복장 터지더라고요. 복제더이죠. 근데 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으니까. 아, 있다 그러더죠. 그 뭐 논문하고 뭐 네. 보면은 그 컨설팅 해주는 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네. 해주면 애기 뭐 대학교까지 쫙 네. 보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조국은 좀 희생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그런 발로에서 그게 스카이캐슬 같은 거죠. 네,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김남국 사태는 다르다는 거죠. 아하. 김남국 사태는 음. 전 국민이 다 적용되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나도 해볼 수 있는데. 네.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뭐 몇 그 천만 몇- 원, 몇 몇 억이 억대가 있어야 되니까. 가죠. 네. 근데 주식은 그거보다 좀 적지만 네. 재미를 못 보는 사람이 많지만 네. 코인은 1원, 뭐 0.1원 이런 게 그렇죠. 많으니까 막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었는데 네. 네. 그게 사실은 2018년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네. 이걸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아, 맞습니다. 거래소 폐쇄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정말 그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 쉽게 벌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코인인데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한 번씩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와는 훨씬 더 큰 난국이 바다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보통 젊은 친구들이 네. 해서 돈 번 친구는 한 20%도 안 돼요. 예. 대부분은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늦게 들어가가지고. 아니 저한테 지금 뭐가 뜬다더라 하면 그때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해서 1,000만 원 나왔고 나 100만 원밖에 못 건졌어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국씨는 거의 그거 몇 배를 불리니 사람들이 복장이 터지죠. 굉장히 터지죠. 네,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네. 또 민주당은 보면 뭐 조금만 일 생기면 탈당시킨 다음에 조금 있다가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네. 그래서 남국 씨도 역시 조금 있다 또 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복당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김남국이 이렇게 웃으면서 뭐 그러니까요.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네. 뒷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보여죠.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의원님 저 혼자 안 죽어요. 아. 의원님 제가 왜 혼자 죽습니까? 이럴 수 대표님. 제가 왜 혼자 네. 죽어요? 이럴 수 아니 있는 오늘 거 글로브도 어. 가져오셨으니까 또 네. 김남국 의원이랑 또 안면도 있으시잖아요. 아, 한 말씀 좀 펀치 한번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펀치로. 말받지 마. 시원하게. 주먹은 날리면 안 됩니다. 당국이 보고 있나? 코인 내놓나? 코인을 내놓으면 진정성이 있죠. 네, 하지만 네, 못 네.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김남국 의원이 철험회 소속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철험회가 뭐 자기들끼리 일만 생기면 똘똘 뭉쳐갖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요. 보호하고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뒷배 역할도 하고 예. 또 이재명 대표의 뒷배를 갖고 또 설치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철험회 계속 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철험회에서 최강욱이 갑자기 의리나무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의리나. 그뭐 짤짤이를 사실은 코인이었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 들었던 사람은 짤짤이로 안 들었다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놓는 거 다 거짓된 해석인 것이고 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돈을 혼자 벌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그 7인회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가장 근처에 있는 사람은 그 철험회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네.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지금 김남국밖에 없잖아요. 아, 네. 뭐 철험회에서 뭐 최강욱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김용민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재명 대선 때는 특별히 눈에 안 띄지 아,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김남국이 갖는 어떤 이재명과의 관계 속에서는 네. 뭔가 다른 게 있다. 아하. 그래서 철험회는 제가 볼 때는 네. 뭐 공중분해돼도 네. 그 김남국으로서는 상관이 없는 아, 아니 상관이 여기 없다. 큰 물이 있는데 네. 대형 이재명이 있는데 네. 뭐하러 잡주를 먹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도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돈봉투 때 받고 지금 또 받고 네.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지금 비명계에선 사퇴해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라 사퇴해라 네. 이러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 리더십 흔들릴까요? 아닐까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리더십이 있나요? 리더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네. 보면 정말 그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이해찬 네. 전 대표는 네. 담금질을 당하고 있다. 아, 담금질. 어. 야, 검이- 쎄입니까? 쎄? 당금질을 지금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당금질 당한 사람은 구치소에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전과자 중에서 최고봉, 네. 최다 전과자를 네. 불러다가 당대표를 시키면 당금질이 다 돼 있는 아. 사람 아니냐. 거기다가 뭐 횡령, 배임 이런 거 뇌물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끌어다 놓으면은 당금질 제일 많이 당한 거 아니냐. 아하. 아,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럼 그 당금질 당하려면 한번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와야죠. 그래야 진짜 당금질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그 이재명의 리더십이란 건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네. 이재명이 이제 과연 그 총선 때까지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 아하. 그 전에 아마 내려올 것이다. 네. 아하. 특히 그 이번에 탈당한 사람들은 네. 굉장히 그 안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민영배는 이재명이 셀 때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나간 사람들은요. 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 1년 뒤에 이재명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장은 예. 없죠. 저 국회의원이란 거는 네. 4년 뒤면은 자기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과연 그 인천에서 본인이 다시 당선될까? 아. 이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그 저는 이재명의 리더십도 끝나고 탈당한 사람들도 사실은 복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이성만이 엊그저께 그 행안위에서 막 소리치고 아, 난리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나 빨리 아. 저 민주당으로 복당시켜줘라. 본인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그럼 거 이제 아닌가. 총선 때 공천도 못 받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연어도 안 되고 그렇죠. 연어처럼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남국이나 재명이는 돈이 있잖아요. 아, 네. 아. 남국은 지금 코인 감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대선에 떨어졌는데도 네. 광산주에 갖다 놓은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을 야. 만약에 그 후보 시절에 김남국이 핸드폰만 네. 보고 있을 때 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욕을 하면서 야,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네, 그렇죠. 코인이나 하고 앉아 있어. 그때 이렇게 나와야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굉장히 화를 많이 내긴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아니고 오히려 김남국을 대신해서 사과해요. 네. 사실은 지금 이재명은 검찰 수사가 본인한테 나올 때마다 이거 신작 소설이다, 소설이다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그 지금 본인은 피의자이면서 피고인이잖아요. 네. 근데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김남국과 송영길은 아직 피의자지만 조사도 안 받은 피의자예요. 어, 쫓아냈죠. 근데 본인이 막 90도 인사 사과하고 자 이거 사과를 왜 합니까? 아,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네. 자기 일에 관련된 건 사과 안 하고 남의 일을 그러니까요. 사과 잘했어요. 또 이재명도 맞죠. 자기 일은 사과 안 해요. 안 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아직 뭐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심지어 네. 김남국한테는 뭐 압수수색 영장이 2번 기각됐다 지금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데 네. 이재명이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상한 행동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만 보이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보일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리더십이란 거는 뭐 땅에 묻어졌다. 그렇죠. 봐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자기가 워낙 코너에 몰려서 그런지 입법 폭주로 또 이걸 막으려고 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제 간호법 폭주했고 거부권 행사하도록 네, 유도하고 아마 다음번에 또 이제 뭐 노란봉투법, 방송법 줄줄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아마 이걸로 폭주해 갖고 또 시선도 딴 데 돌리고 그렇죠. 윤 대통령을 거부권 전문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네. 전략인 것 같은데 통할까 모르겠습니다. 그 입법 독주라는 것도 네.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그 상임위에서 처절하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일단 막아줘야죠. 네. 그리고 그 본회의 가서도 네. 죽기 살기로 막아줘야죠. 네. 물론 그 이후에 국회법이 그 좀 개정이 돼가지고 그 폭력 사태는 이뤄지면 안 되니까 네.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아마 휴지라도 던져가지고 아니 뭐 휴지 날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했잖아요. 반대한다. 네. 반대한다 하면서 네. 광화문에 옛날에 휴지 막 날리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아니 그런 퍼포먼스라도 어. 자기들이 보여주고 네. 뭐 정말 결기를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간호법도 지금 방송하는 유튜브를 방송하고 나와서 방송 패널을 하는 우파 패널들도 네. 간호법을 왜 반대하는지를 몰라요. 네, 사실은 네, 네.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간호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간호사들 안 챙길 거냐?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아, 생각하고요. 네. 왜냐면 예. 자기들은 본회의에서 나가니까 결국에 공은 대통령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여당으로서 얼마나 많은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상임위에 있는 사람도 간호법이 왜 안 되는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방송에 나와서. 네. 지금 지도부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지금. 지도부가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분명한 좀 책임이 있다고 아,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렇게 하니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보라 윤 아, 대통령이. 근데 네. 윤 대통령은 아니 형사 피의자를 어떻게 안 만나겠다. 만나느냐. 네. 그래서 원내대표부터 만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적절한 예시라고 보여지는 것이 네. 얼마 전에 그 대구시장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대구시장 두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웃는 사진이 쫙 나오는데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네. 이래서 안 만나는구나. 아하. 이래서 만나면 안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두 분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래서 정치인들은 만나면 안 된다. 아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유인태 그분을 불러가지고 네. 국회에서 국민의힘 맞아요. 공감을 들었어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유 업자끼리 왜 이러세요? 돈 봉투 니들도 했잖아. 이런 취지로 아하. 얘기하니까 막 국회의원들 박수 치고 막 난리 났다는 아이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뭐 지금 놀리는 말로 정치를 모르니까 네. 그러는 거 아니냐지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안 만나는 거예요. 아. 만나면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뭐라도 주는 듯이. 그리고 이재명과 네. 웃고 있다? 대통령이 웃고 있다? 아. 이게 공정이 맞아요? 아. 안 맞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안 만나는 것이 맞다. 어. 그리고 애초에 네. 민주당 당대표를 왜 안 만나냐는데 누가 이런 당대표를 뽑으라 했습니까? 세상에 피의자이면서 피고인이면서 모든 의혹을 갖고 있는 이 네.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은 게 문제인 거죠. 아하. 민주당이 반성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늘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맞습니다. 네. 43주년을 네. 맞았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 네. 이를 두고도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동선이 겹칠 것 같아서 의식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문재인이라는 어떤 그 전 대통령, 네. 이제 문재인, 네. 이제 그분의 그 지위라는 것이 네. 그 가치가 상당히 많이 저는 떨어졌다고 아,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과거만큼 영향력이 없어요. 아, 요번에 문재인입니다 개봉했는데 오, 네. 저도 극장 가봤어요. 근데 사급 한 200석 중에 한 1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 막 그것도 많이 본 거네요. 예, 예, 예. 그 표를 뿌렸기 네. 때문에 공짜표를. 아니 네. 제가 느낀 게 예. 그 문재인 영화인데 네. 문바들이 보지 말자고 지금 글쎄 말이에요. 그러고 있지 또. 않습니까? 네, 그 뭐 또 이재명 바가 만든 거다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그건 안 본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그 활용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들이 자기들 진영에서도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 얼마나 뭐랄까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추잡하다 이런 어. 생각이 드는 게 네. 개버린 아, 문재인 개버린. 개버린이잖아요. 아, 풍산개. 개버린. 그 풍산개 뒤통수 개버린. 파양하고 나서 개달력 만드셨어요. 네. 개달력 아이고.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기는 버리고 어떻게 개달력을 그 풉니까? 지금 두통치통 개버린다니까. 아, 그리고 이분이 또 책방까지 운영하시고 그 책방도요. 영화까지 만들고. 책방도 네. 본인이 그 공익으로서 네. 그 뭐랄까 그 이득을 안 남기고 하는 거다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업자가 네, 문재인이라는 거 문재인으로 아니에요?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다 자원봉사자. 문재인 자기가 관련된 책들을 팔아서 네. 그거 좀 이상해요. 일반 그러니까요. 책방도 아니에요. 그 보면. 돈에 어떻게 보면 그 86세대들의 돈에 대한 그 집착, 네. 속된 말로 환장을 네. 한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해야 네. 거기 가서 네. 지금 대통령으로서 월급도 나오잖아요. 그럼 네. 본인 임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가세도 안 내게 네. 법 바꿨잖아요. 그래 놓고는 거기 가서 서점한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그 서점을 운영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봉. 자봉으로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네. 근데 자봉들 8시간 8시간 일하면 한 해야지 끼도 밥을 안 점심을 준대요. 그게 그 본인이 제 일성으로 했던 게 대통령 때 제 일성으로 했던 게 인천공항 가가지고 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지 말자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정 네. 회의 그런데 얘기하고. 네. 그 지금 자기의 그 책방에서는 8시간짜리, 4시간짜리 해가지고 사실상 정규직, 비정규직 네. 또 바꿔서 한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내놓은 그 변명이
정규직은 굉장히 높게 준다. 아.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아, 네. 그러면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은 자본은요? 자본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네.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가 또 개봉을 참. 해가지고 논란이 일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아, 이거 참.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박원순이 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이게 지금 박원순을 살리자고 하면서 그 피해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법조인을 떠나서 상식에 맞는 것인가? 자기도 옛날에 페미인 척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네. 뭐 무릎에다가 그러고 뭐 얼굴이 어쩌니 좀 그 말에 위에- 입에 담기도 좀 위에 그래요. 시장이 그러는데 그럼 그 밑에 사람이 어머 시장님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좀 쉽지 않죠. 못하죠. 아이고, 우리 네. 시장님은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극단적 선택했냐 그랬더니 피해자 우선주의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했던 게 피해자 우선주의 그거 아닙니까? 하자고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그것 때문이라 그러면 아니 지금 20대 남자들이 무고죄와 관련해 가지고 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피해자 중심주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범죄에 있어서 증거가 증언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그거 네. 누가 만들었냐고요? 아 그렇죠.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그 피해자가 이런 호소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다 대고 너는 안 돼.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박원순은 선이다. 박원순은 맑은 분이다. 맑은 분이 킁킁거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쪽 보면요. 송영길은 아이고. 청렴하다고 하면서 청렴하다. 돈봉투 뒤로 받고 변봉주가 청렴하다. 김남국은 거지라고 하면서 거지가 뒤로 코인이라고 코인을 갖고 있고. 박원순은 아이고 피해자 좋습니다. 킁킁킁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분들이 내로남불 정말 위선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공정하다 그러고 자기들이 선이라고 얘기하니 그러니까요. 도덕주의, 우월주의, 선민주의. 아 이거 참 너무 심해요. 네, 썩었어요. 네. 그리고 그 86세대가 지금 거의 30년간 이 정치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드러내서 물갈이를 해야 돼요. 이건 뭐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도 30년 됐으니까 예. 싹 물갈이를 이거 해야 어떻게 됩니다. 물갈이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86세대인데 저부터 물갈이 좀 해야 근데 그게 86세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정치권에서 그 많이 했던 사람들은 네.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정치라는 거는 네. 어떤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규직이 아니고 하니까 저는 네. 그거는 좀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네. 다른 분야는 사실 경험이 쌓이면은 더 이렇게 존중을 받는데 네. 정치는 경험이 쌓이면 뒷도만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바꿔야 예. 된다는 거죠. 네. 특히 정치 분야.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모든 뭐 돈 봉투다 뭐 코인이다부터 네. 시작해서 이재명 위리스크 그다음에 또 여권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의 부재 뭐 맞습니다. 분란 이런 것들이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내년 총선 어떻게 될 거라고 네.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 과일과 야채의 싸움이다. 네. 수박 대 감자의 싸움이다. 저는 그 민주당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네. 너무 그 SNS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만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아니 도대체 수박과 감자는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아니, 걔들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수박을 막 야그자기하게 씹는데 그게 바로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네. 수박을 처단하자. 네. 아하. 그 정도 아이고. 수준으로 됐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은 굳이 그 감자를 네. 감자 이러면서 심었잖아요. 감자 그게 심었죠. 감옥 가자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그들 세계에서는. 감옥 가자. 그러니까 수박 대 감자의 싸움이 벌어지고 네. 있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잘 캐가지고 아, 국민의힘이 네. 그걸 잘 이렇게 농사를 하면 되는데 이쪽은 또 호미가 잘 안 들어요. 또. 호미가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 또. 네. 그래서 이 총선이 사실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네. 저는 그 민주당의 자멸의 길, 특히 남국이 사태, 아하. 김남국,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기도 전에 네. 뭐 남국이 바다로 왔다고 하는데 그 아하. 바다가 썩은 바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조국은 강을 건너기도 전에 조국이 또 튀어나왔어요. 네. 네, 맞아요. 조민이랑 막 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분 언제 출마하실지 몰라요 지금 지금. 조민이 출마한다는 그뭐 썰이 박지원 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유튜브도 부녀 개설하고. 출마로 해보죠. 그러니까요. 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이쪽에서 이재명, 김남국 지금 막 우리가 양희원 형이 그런 얘기했더군요. 진보가 꼭 도덕적이어야 되냐.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진보가 아. 도덕적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쭉 나와주면 네. 국민들은 선택을 하겠죠. 특히 음. 김남국 사태는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제 주변에도 저희 법조인은 좀 친노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친노들이 대구 출신인데도 친노들이 많아요. 아, 네. 좀 지역별로 보면 좀 특이하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이번에는
조국 사태 때까지 움직이지 않던 그 사람들도 아. 김남국 사태를 보니까 이건 아니죠. 그 저한테도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김남국 사태를 매듭짓지 않는 이상은 아하.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는 특히 네. 실패할 것이다. 아, 김남국은 지역구가 지금 그 안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산이죠. 거기에 그 사실은 그 전에 의원이 그 박순자 의원인가 그렇죠. 아, 네네. 그래서 이재명이 박순자는요. 박순자가 했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 뒤로 지금 김남국 사태가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네.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도찐 개찐인데 네. 그래도 그 지금 썩어 있는 민주당보다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 아.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 배승희 변호사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따따붙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정치펀치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